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 나와 계십니다. 호 PD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밖에서 듣다가 왔는데 네. 샤이 시사야는 발음이 참 어렵네요. 샤이 시사야. 그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샤샤샤 이런 걸로. 샤샤샤. 샤이 시사야는 무슨 약간 그 예능에서 이렇게 게임할 때 나오는 말 같아요. 재밌게 들었고요. 샤이 시사야 네. 발음 빨리 잘하는 네. 사람 5번 빨리 잘하기. 네. 샤이 시사 샤이 시사야 이거 해도 재밌을 것 같고. 한번 해봐요. 안 할래요. 괜히 얘기 꺼냈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확실히 그러네요.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문자로 올리거나 뭔가 그 콩에 뭐 이렇게 남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저도 청취자 맞아요. 입장에서 해보면 그래서 아마 재밌게 언박싱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믿고 그건 싶습니다. 무슨 뜻이죠? 언박싱에 대해서도 의견 많이 보내달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아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출연자가. 끼웠네요. 저희 원고대로 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가 원고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원고대로 갈까요? 예, 1번 질문이 여기 있네요. 네, 그러네요. 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예. 먹는 거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했네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봤었긴 했어요. 라면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라면과 친구들요? 그러니까 라면을 그냥 끓여 먹는 분들도 오리지널로 하는 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뭘 넣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온갖 부재료를 하다 보니까 뭐 라면이 700원인데 부재료가 10,000원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대게 라면, 문어라면, 뭐 대게 라면. 그런 요즘 거 하면 홍게라면이 또 유행. 홍게라면이 또 유행이고 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들이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야, 이 밤에 그 얘기를 했다가는 샤이 시사야들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뭐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무슨 라면과 뭐 순두부를 넣어서 했더니 궁합이 좋더라. 뭐 우유 넣어서 뭐 우유 넣으면 넣는다든지 좋다더라, 뭐 이런 수제비나 뭐 무슨 참치나 이런 건 당연히 넣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는 이제 들깨가루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 야식 얘기를 너무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 시간에 좀 테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저는 과자도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많이 팔린 과자 순위를 봤어요. 요새는 그런 걸 이렇게 인포그래픽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재밌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순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보니까 출처가 식품산업 통계 정보 시스템인데 부동의 1위는 탑5를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밑에. 네. 근데 잘 아시는 새우과자가 1등이고요. 2등은 저는 이게 2등 정도까지 많이 팔렸나 싶었는데 홈런 과자가 2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1, 2등 매출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자는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많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저 약간 가격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있어서 아.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서 많이 들어있는 게 좋으니까 저는 잘 안 사 먹었었는데 1, 2위 매출액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그 뒤로 뭐 쪼땡 파이가 있고 예. 꽃갈 과자도 있고 뭐 감자칩 과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물고 들어가서 오늘은 야구 얘기를 좀 하려고. 이게 뭐예요? 홈런 과자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오다가 지금 야구 얘기까지 왔는지 헷갈리는데. 야구 개막했잖아요 지금. 그럼 애초 시작할 때 그냥 야구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아니 과자 얘기도 하고 싶고 야구 얘기도 하고 싶고 해서 제가 어쨌든 질문의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네. 오늘 보니까 3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도 단축 시즌으로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 야구도 뭐 많이 못하고 관중들도 못 가시고 해서 사실은 좀 야구 팬들이 실망이 많으셨을 텐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뭐 관중을 다 채우진 못하지만 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되게 즐겁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야구 개막과 관련해서 야구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구와 관련된 콘텐츠요? 우리 야구에 얘기는 한번 하지 않았었어요? 머니볼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예, 그 야구 통계 관련된 예, 통계로 야구를 보면 얼마나 재밌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여기서 여행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사실은 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저는 이제 기획하는 게 업이니까 계속 뭐 그때 뭐 세계 대학 식당 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맞아요. 것처럼 아니면 뭐 저는 방조제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거요? 방조제요. 방조제요? 예, 그래서 삽교천 방조제라든지 아, 군산 가면 거기도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 이름이 뭐지 거기가? 군산에도 그 금강하고 있는 예, 뭐 방조제죠. 거기도 있고 금강하고 또 있지 않나요? 군산에 제가 되게 자주 가는데 이름을 아무튼 군산에 있는 그 방조제가 되게 좋은 게 방조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렇게 배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이쪽 물과 이쪽 물에 이게 다르잖아요. 예. 깊이가 다르고 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뭘 바라볼 때 네. 조금씩 레퍼런스를 가지고 스스로 기획을 해서 뭔가 해나가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야구 영화라든지 야구 만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야구 시즌 시작했으니까 야구 관련된 거 좀 모아서 어떤 것들이 재밌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새만금 방조제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맞습니다. 새만금. 알겠습니다. 그게 거기 군산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나? 변산하고 이렇게 부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군산에서 그 군산에 들어가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가는 길이 또 되게 이뻐요. 이게 이렇게 그 새만금으로 가는 길이 양쪽이 다 바다고요. 깜짝 놀랐네요. 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쫙 군산 새만금 아, 진짜요? 새만금이요. 저 군산 사람 막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잘 모르면 시사야께서 샤샤샤께서 나타나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새만금 네. 맞아요. 저 그 군산의 유명한 빵집에서 빵 사가지고 새만금 앞에 가서 네. 힐링하는 게 제 또 약간 취미였는데 오늘 주제가 뭔지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것저것 가는데 그 빵집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쓱쓱 담을 정도로 그랬는데 갑자기 유행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는 줄을 거기만이 너무 아니고요. 있었더라고요. 로컬 빵집 얘기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도시마다 한번 다 하나씩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유명한 빵들이 시그니처 빵들이 또 다 있고 서울로 택배도 되고 맞아요. 정말 서울에 또 있기도 하고. 서울에 있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나중에- 근데 아무튼 야구 얘기 네. 야구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야구 만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야구 만화요. 예. 야구 만화, 농구 만화는 슬램덩크 대표적으로. 근데 야구 만화 뭐가 있죠? 야구 만화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하나 추천한다면 일본 만화가 아다치 미츠루라는 작가가 쓴 야구 만화 H2라는 만화가 있어요. H2 예. 뭐 H2, 터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워낙 일본에서는 아다치 미츠루 이 만화가가 이미 2억 부 이상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만화 자체를 H2만 판 건 아니지만 워낙 뭐 인기가 있는 만화이기도 하고. 전설의 만화가고 예. 그리고 뭐 이 아다치 미츠루가 그리는 만화의 세계는 이제 이게 고교 야구 얘기예요. 얘기 자체는. 네. 그리고 또 H2가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두 라이벌이 히로하고 히데오예요. 그래서 둘 다 H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명의 여주인공은 또 히카리와 하루카예요. 그래서 물론 작가는 그걸 생각하고 그렸겠지만 H 네 명이죠. 예. 그래서 그 네 명이 이렇게 엇갈리고 저렇게 엇갈리고 하면서 H2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청춘, 뭐 키워드를 잡자면 네.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청춘, 뭐 그 사이에 뭐 로맨스, 그리고 라이벌 정신, 그리고 뭔가 그 이루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어떤 투혼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약간의 개그도 굉장히 이분이 잘 표현하거든요. 슬램덩크 빌도 있네요. 네, 그리고 그 감정선 디테일 묘사가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야구 만화 자체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야구 만화 이 얘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나오는 한 고등학교에 4번 타자 천재 야구 선수 히데오가 있고 이쪽에 또 다른 고등학교에 천재 투수 히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자분 두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계속 라이벌을 가지고 야구를 하고 또 누가 이기고 치고 그러면서 또 빚어지는 일들, 청춘 야구와 삼각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럼 이 만화 얘기 계속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하나 뿌집어 내려는 게요. 결국은 야구 얘기, 만화 얘기를 결국 짬뽕하게 되는데 고시인 얘기를 좀 같이 할까 해요. 일본 고교하고 예. 진짜 활성화 많이 돼 있죠. 거기 진짜
고교하고 지역별 본선에만 올라가도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할 정도라더라고요. 그게 일본 고교야구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실은 고교야구가 사실 상당히 인기였잖아요. 제 기억하실 그럼요. 연배시죠? 네,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학교 이름들만 이렇게 대봐도 네. 뭐 광주일고라든지 천안 북일고, 뭐 경북고, 대구상고, 설린상고, 군산상고, 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의 스포츠였던 때가 저희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은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고교 야구팀 자체가 전국에 4,0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4,000개 야구팀이라는 게 좀 상상은 안 가는데 이 야구팀들이 모두 이제 봄의 고시엔, 여름 고시엔 이걸 바라보고 뛰는 거죠. 3년 내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역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엔 본선에 올라와서 그 고시엔이 이제 갑자원이라고 이제 한신 타이거즈 구장 오사카에 있는 구장으로 올라와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올라오는 것만으로 본선을 티켓을 따는 것만으로도 뭐 지역의 영광이 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피난 예선을 거치고 올라오는 그런 큰 국민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만화에서도 역시 고시엔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알수록 이 만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방식이 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일본 선수들이 트러블을 겪는 것들이 그런 거래요. 나는 하루에 500개, 1000개 던질 수 있고 나는 12회까지 던질 수 있는데 네. 메이저리그는 과학적으로 자르잖아요. 그렇죠. 어깨라는 게 소모품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뭐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뭐 그래서 몇 이닝 제한 뭐 이런 걸 두는데 일본 사람들은 완투나 완봉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뭐 이렇게 나를 불사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국민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아니 드라마나 영화를 네. 봐도 딱 그런 느낌들이 더 조금씩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시엔도 마찬가지 일본 온 국민이 열광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어떤 청춘의 정점인 시간대에서 그 시간에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극한까지 본인을 채워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온 국민이 너무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관객이 그거 아세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나이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나이보다 어리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일찍 가잖아 학교를. 그러면은 대학도 일찍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군대를 일단 안 가잖아요. 일본은 20대 초반의 사회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랑 그 청춘이 완전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아, 시간의 개념도 좀 다르겠네요. 시간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사회인이 되는구나. 일본은 그게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했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담에서 불과 물과 구리관을 거쳐서 어른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고시엔이라든지 대학 입시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어른이 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관객이 4만 명이 들어온대요. 고시엔 본다고. 야, 그리고 엄청나네요. 시청률이 막 20%씩 나오고. 그게 어디서 그런, 물론 이제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가 활성화된 국가이기도 하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프로리그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고기야구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지금 멀어졌잖아요. 관심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프로리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바닥이 탄탄하게 고기야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좀 부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다 장단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이라든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해왔던. 근데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또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들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특유의 어떤 우리나라의 한 같은 그런 정서가 그들에게도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딱 하기에도 좀 뭐하고 어쨌든 확실히 일본의 그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 고시엔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이루는 것 같아요. 자기 꿈과 희망과 사랑과 젊은 날에 우리가 일본을 보는 느낌하고요. 일본이 우리를 보는 느낌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많이 인용되는 책이지만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철학서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약간 전체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 일본이 더한 것 같잖아요. 뭐 그들의 어떤 정신, 뭐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걔네야말로 사실은 그게 참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뭐 예를 들면 가미가제 특공대 우리 일본은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모집했는데 한 명도 그 지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니까요. 이 정신 이념 정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고등학생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로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학생들이었죠 다. 다 죽기 싫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이 심리가 다 그런 건데 그걸 아름답게 포장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일본이 좀 그런 거에 대한 투명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좀 맞아요. 나라에서 통제하는 것들도 많고 어떤 정신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시엔에서 또 유명한 말이 고시엔의 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고시엔의 흙요? 고시엔의 흙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흙. 예. 예. 그게 있는데 고시엔이 시작된 게 1915년인데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본선에서도 떨어지는 팀이 이래전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진 팀들이 고시엔 구장의 흙을 흙주머니에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지고 나면 다 모여서 담는데요. 예. 그래서 그걸 담고 울면서 내가 이제 졌구나 끝났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 흙을 담아가서 고향에서도 잊지 않으리. 다음의 승리를 위해 칼을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의식이죠 일종의 의식인데 이게 고등학교라는 게 3학년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같이 땀 흘린 동료들이 이제 1학년일 때 3학년 형은 그거 한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사람들도 바뀌고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젊음을 불살랐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그 흙을 담는 어떤 그런 행위에서 뭔가 되새기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 특유의 그런 정서들은 아니 일본은 이제 봉건주의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쵸. 각 지역성도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니까 지역 간 개념이 뚜렷한 상황에서 경쟁 의식이 또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말씀하시는 거에서 약간 사무라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여전히 아직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체육 자체가. 그래서 고교야구의 재미가 떨어진 이유도 사실은 뭐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사실은 그쪽이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이제 그 어떤 잘하는 사람 1등, 2등 이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데 이제 그 물론 이제 고시엔도 기본적으로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긴 하지만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많이 되는 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뭐 예를 들면 고시엔 우승을 하고 나서 프로야구에 안 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고고야구 스타가 프로야구를 거절한다는 거는 난 여기까지다. 네. 딱 하고선 자기의 어떤 뭐 대학에 진학해서 전자공학을 전공한다든지 자기는 원래 화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불태우는 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팀을 한 투수가 정말 이끌어서 9회 완봉, 또 9회 완봉, 다음 날에 11회 완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뭐 사실 많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야구팀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안에서 부모와의 얘기, 뭐 형제 야구 선수의 얘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청취자 5855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얼마 전 그 제일교포 고등학교가 최초로 고시엔 진출하고 첫 승까지 거뒀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거기서 애국가 다고 하잖아요. 그 기사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네요. 그게 또 일종의 스토리잖아요. 스토리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거, 애니메이션이 발전된 것도 사실은 저는 거기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제 뭔가 현실과 상상의 그 중간 다리를 만들어내는 일에서 분명히 뛰어난 민족이긴 한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고교학으로 민족성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왜 우리가 고교하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고교학의 활성화에 대한 바람 같은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엘리트 체육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때도 농담 삼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축구 선수가 이래저래 다 합쳐서 뭐 2만 명이 될까 말까 한데 스페인은 축구 팀이 2만 개라고 하더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붙어서 우리가 뭔가 이겨내고 만들어내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즐기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그리고 체육이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뭐 고교 야구 같은 경우도 중학교 야구가 있고 고등학교 야구가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저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들 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뭐 돈 문제, 뭐 최근에는 성폭력과 또 관련된 학폭 문제도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굉장히 네. 거기에 파장되는 문제가 많은데 권위주의도 그렇고요. 그걸 엘리트 스포츠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안 벗어나지고 아직도 스포츠계가 그렇게 바뀌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야구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즐기자고 시작한 얘기고요. 그래서 야구 만화나 다른 야구에 관련된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예. 제가 또 다음번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뭐 야구 영화 얘기도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우리 가져와서 지금 이제 야구 얘기를 계속 네.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은 네. 새만금 방조제 그리고 군산의 그 빵집 뭐 이걸 계속 좀 보내고 계세요. 빵집 얘기를 나중에 해야겠네요. 방조제하고 빵집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방조제와 빵집이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어차피 네. 스토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조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네. 새만금. 스토리에 강한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번에 기대하겠습니다. 그 빵집 방조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